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류큐의 르네상스, 쇼신왕의 시대입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시작해볼까요? 부는 어떻게 위대한 유산으로 바뀔 수 있을까? 사실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나라는 역사에 많았잖아요. 근데 그 부를 모두가 기억하는 그런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 사람의 통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2쇼시 왕조의 세 번째 왕, 쇼신 왕이죠. 무려 50년. 이 긴 시간 동안 그는 그냥 돈 많은 무역 왕국을 눈부신 문화 강국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쇼신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류큐 황금 시대의 설계자라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그가 어떻게 이 나라의 물리적인 뼈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뼈대까지 단단하게 세웠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의 유산은 몇 교의 아주 단단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신과 왕을 위한 건축입니다. 그냥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신앙심과 왕의 권위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선언 같은 거였죠. 쇼신왕은 중개무역으로 쌓은 그 막대한 부를요. 수도인 슈리의 풍경을 바꾸는데 정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그가 불교를 굉장히 깊이 믿었는데 1492년에 세운 엔카쿠지절은 왕실의 공식 사찰이었거든요. 당시 류큐 목조 건축 기술과 불교 미술의 정수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또 1502년에는 조선 국왕한테서 아주 귀한 불경을 선물 받아요. 이걸 보관하려고 엔칸치라는 연못 한가운데에 벤자이텐도라는 건물을 짓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당시 최고 수준의 건축 기술이랑 예술 감각이 다 녹아들어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불교에만 올인한 건 아니었어요. 왕권이 영원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류큐 땅에 원래부터 있던 토착신앙, 이 두 가지를 눈에 보이게 딱 보여주는 기념물들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1501년에 만든 다마우둔, 이건 역대 왕들을 모시는 거대한 왕릉이고요. 또 1519년에 만든 소노히아누타키 이시모는 왕이 청 밖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 왕국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던 아주 성스러운 공간이었어요. 바로 여기서 그의 이중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한쪽에서는 불교 사찰을 지어서 왕실의 평안을 빌고 다른 한쪽에서는 토착신앙의 성지나 능묘를 만들어서 우리 왕권은 영원하다는 걸 보장받으려고 한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종교와 신앙,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면서 통치의 정당성을 꽉 잡은 거니까요. 정말 폭넓은 비전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왕국의 심장부를 잇는 작업입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인프라를 통해 왕국 전체를 하나로 묶고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여기 보이는 마다마미치 도로라던가 마담바시 다리 같은 것들이요. 물류를 옮기고 군사적으로 방어하는데 효율성을 확 높여줬어요. 말 그대로 국가의 동맹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왕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슈리성 안에는 아주 화려한 난간도 만들고 위험이 느껴지는 용기둥도 세우고 북전이라는 건물도 새로 지어서 궁궐의 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성이랑 상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국가의 영혼을 빚는 작업이었습니다. 문화는 보존하고 사회의 윤리는 바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죠. 신에게 바치는 기도, 영웅을 찬양하는 고대 서사 가요. 이게 바로 류큐 제도 곳곳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고대 노래, 오모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질 수도 있었겠죠? 이걸 지키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쇼신왕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방대한 구전 문학을 왕의 이름으로 모아서 글자로 기록하라고 명령한 거죠. 물론 오모로소시라는 위대한 가요집으로 완성된 건 그의 아들 때 일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 엄청난 사업의 첫 삽을 뜬 사람이 바로 쇼신왕이었다는 겁니다. 글자가 없어서 사라질 뻔한 문화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딱 붙잡아둔 셈이죠. 이렇게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윤리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류큐에는 순사라는 아주 잔혹한 관습이 남아 있었어요.
왕이나 귀족 같은 주군이 죽으면 그 신하들이 따라서 목숨을 끊는 풍습이었는데 이건 뭐 귀한 인재들을 너무나 허무하게 잃게 만드는 국가적인 비극이었죠. 바로 이때 쇼신왕이 나섭니다. 불교 승려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 순사라는 제도를 아예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시켜버려요. 이게 그냥 나쁜 관습 하나 없앤 수준이 아니에요. 생명은 소중하다는 새로운 도덕적인 가치를 국가의 기본으로 삼은 거고요. 이걸로 왕국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끌어올린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과연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네, 바로 류큐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오늘날까지도 그 빛을 잃지 않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무역항에서 문화국가로 이 한 문장이 쇼신왕 시대에 일어난 그 엄청난 변화를 딱 요약해줍니다. 류큐 왕국은 그의 통치 아래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중개무역항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수준 높은 문화국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가 세웠던 그 단단한 기둥들은요, 오늘날까지도 오키나와의 역사를 가장 빛나게 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된 그 웅장한 건축물들, 사라질 뻔했다가 도존된 독특한 문화, 그리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새로운 국가적인 윤리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지금의 오키나와 문화를 정의하는 그 정체성을 만들어낸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한 지도자의 비전은 어떻게 한 국가의 정체성을 영원히 바꿀 수 있을까? 그저 불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그 불을 국가의 영혼을 만드는데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쇼신 왕의 이야기. 이것이야말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